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복지론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2교시의 마지막 과목이 지역사회 복지론이죠. 지역사회 복지론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평범하면서도 난해한 과목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복지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어적인 측면이나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함께 생활하는 내용들이 이 지역사회 복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 같으면서도 내용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 복지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초점적인 부분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챕터 1 지역사회 개념과 유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교재제 1절이 나오죠. 지역사회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지역사회다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체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은 커뮤니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과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공동체가 있겠죠. 이것이 모여서 지역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사회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한마디로 지역 공동체다. 그래서 지역사회 공동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역사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회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공동체적인 개념으로서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그 단체적인 공동 연대감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라는 용어의 학문적 개념의 근원이 되는 커뮤니티는 마술적인 매력을 지닌 언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말로 지역사회로 번역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공동체로 번역되기도 한다. 두 번째,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전통적인 공동사회는 점차 붕괴되고 이익사회에 살고 있다. 현재 물론 이제 그 공동사회가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제 공동사회보다는 이익사회가 더 많죠. 그런 얘기고. 현대 상부상조의 정신을 중심으로 둘의 마을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가 등장하게 되었다. 즉, 공동유어나 지역화폐 사용 등, 지역화폐 운동 등 전통적인 상부상조 운동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지역사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보면 이제 지역사회는 우리가 이제 공동체라고 말씀을 했죠. 자, 이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리적인 의미의 공동체하고 기능적인 의미의 공동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지리적인 의미다 하면은 이제 땅지자를 써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밟고 다니는 어떤 지역적인 의미가 되겠고, 기능적인 의미다 하면 지경계절을 써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랬을 때 현대사회는 지리적인 의미의 공동체보다는 기능적인 의미의 공동체가 좀 더 크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지역사회 복지요. 자, 지역사회를 개입 대상으로 보고 그곳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 사회적 노력이다. 자, 이것이 지역사회인데 그렇다면 지역사회 복지는 무엇인가? 그죠? 자, 지역사회. 그럼 지역사회 복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렇게 나는 거죠. 즉, 그 지역사회 복지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 일체 사회적인 노력이 뭐다? 지역사회 복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자, 지리적 경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 없이 사회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보는 의견도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사회를 어떤 풀뿌리로 보는 거죠. 풀뿌리로 보는 거죠. 다음.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지역사회 개념이 나오죠. 자, 지리적 지역사회, 지리적인 특성 및 분포를 강조한다. 그래서 두 번째,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이지만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니다. 맞죠?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가 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행정단위, 뭐, 특별시, 광역시, 도시, 시군구, 읍면 등 여기 다양한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지역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띈 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가 있는데, 자, 이것은 뭐예요? 다른 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 사회적 특성을 지닌 독립적인 지역이죠. 그래서 각각 사회는 그 사회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지역의 특성이 있죠. 그런 특성을 지닌 독립지역이고, 자,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동성이 있고요. 지역사회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 관심사를 위해서 함께 행동하게 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란 민주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어떤 작은 사회고, 그 다음에 주민들 간의 합의, 일체, 공동생활 양식 등 어떤 역동성의 결과 공동 노력이 강조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기능적인 지역사회를 보면 공동적인 관심과 기능이 함께 이해관계로 형성된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이 지리적인 의미와 기능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축된 요소의 지역사회를 맡고, 현대사회는 기능적인 의미의 지역사회가 더 많이 강조된다 이랬겠죠. 그래서 이 지리적 의미라는 것은 쉽게 땅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죠? 표현을 해보면 구역이죠, 구역. 어떤 행정구역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고, 기능적인 의미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지경계자의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공동의 관심사는 뭐예요? 무슨 분야에 무슨 단체 이런 것들이 많죠. 이런 부분들이 기능적인 의미의 지역사회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교재도 밑에 보시면
도표가 하나 나와 있죠. 뭐 칠학지구, 간석지, 뭐 기능지구, 서울 등록 그러니까 근교권 해가지고 수도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에 4번으로 가서요. 자, 지역사회로서 여기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지역사회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즉 지역사회가 필요한 이유죠. 첫 번째가 구조적인 관점이 있고, 두 번째가 사회심리학적인 관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죠. 자, 그럼 구조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지역사회를 개인과 국가를 연결하는 고리로 본다는 거죠. 관점에서 첫 번째, 구조적인 관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이 있었죠. 구조적인 관점은 그 개인과 국가를 연결고리로 본다 그러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이제 국가가 있죠. 자, 국가 안에는 누가 있어요? 개인이라는 존재가 있죠. 그럼 이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지역사회가 있죠. 그랬을 때, 자, 국가와 개인을 연결해주는 구조적인 연결고리로서 지역사회는 무슨 역할을 한다? 중재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겠죠? 국가와 개인은 지역사회에 살고, 지역사회가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어떤 큰 국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가 도시, 읍면, 근린 지역 등으로 조직화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조직화. 이것은 하나의 그 지역적인 측면이죠. 땅지. 그리고 자, 구조가 많은 정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핵심적 권력으로서 국가와 개인을 중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방금 말씀드린 얘기죠. 반면에 사회 심리학적 관점은 뭐예요? 서로의 관심과 관계의 상호작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거죠. 그리고 상호작용을 중시해서 공동연대감이 있고, 공동연대감을 강조하고, 이것은 이제 테니스의 공동사회 개념의 바탕을 둔 관점이고, 지역사회를 사회적이고 심리적으로 보는 거죠. 사회적이고, 심리적으로 보다. 자,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는 이제 기능주의적인 관점이죠. 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죠.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이제 지역사회가 지녀야 될 공통 3요소가 나오죠. 그것이, 지역과, 공동의 연대감, 사회적인 상호작용, 이 세 가지가 3요소가 되겠고, 다음에 이제 테니스는 공동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 이익사회와 공동사회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공동사회 이제 게마인샤프트 해가지고, 이것은 한마디로 이타주의죠. 유기적인 연대 관계를 유지하는 1차적인 혈연 지연의 집단이고, 2차, 그러니까 이익사회 게셰샤프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죠. 이기주의적인 2차 집단을 우리가 이익사회로 보고 있다. 다음 제 2절 지역사회에 대한 이론으로 가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라는 게 어떤 그 지리적인 의미와 기능적인 의미의 요소를 보고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관점적인 요소를 봤는데, 그러면, 이런 지역사회가 왜 필요하고 왜 유지되어야 되는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지역사회 이론적인 관점을 보시면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 지역사회 상실 이론이라는 게 있죠. 이 지역사회 상실 이론이라는 것은 지역사회가 없어진다는 의미죠. 자, 보세요. 상실된 지역사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적인 사회복지 제도의 필요성으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한다. 지역사회가 상실됐기 때문에 이건 누가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국가의 개입으로 회복을 시켜진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고, 이것은 우리가 사회 민주주의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역사회의 상실 이론입니다. 즉, 이것은 한마디로 국가의 국민을 위한 제도적인 서비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지역사회 보존 이론이 나오죠. 자, 이 지역사회 보존 이론은 지역사회 상실 이론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겠는데요. 먼저, 자, 지역사회 상실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된 이론으로 국가의 개입보다는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지망으로 상부상조의 기능의 수행을 강조했다. 즉, 이것은 지역사회의 기능을 보호하는 거죠. 지역사회 자체의 기능을 보호해서 이것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국가 개입을 축소시킨다. 자, 이데올로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신자유주의 사상의 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지역사회 상실 이론에 의한 국가의 개입이 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아니면 지역사회 보존을 위한 지역사회의 기능을 보호하고 그들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정답은 없죠. 그래서 나온 것이 지역사회 개방이론, 즉 제3의 대안이 나온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사회적인 지지망의 관점에서는 비공식적 연계를 강조하고 지역사회의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이론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상실 이론과 지역사회 보존 이론에 대한 제3의 대안이다. 따라서 비공식적인 연계를 강조하고 지역성에 기반을 둔 개념과 공통의 이해와 관심에 기초한다. 이렇게 됐죠. 한마디로 이것은 지역과 기능을 어떻게 해요? 함축시키는 거죠. 같이 서로 그러니까
각각의 갖고 있는 어떤 영향들을 같이 함축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환경과 사회적인 교류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그 이론적인 측면이 되겠고요. 다음 제 3절, 지역사회의 기능과 척도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 길버트와 스펙트에 의한 기능과 제도인데, 거기 박스를 보시면,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그 기능이 나와 있죠. 가족과 종교, 경제, 정치, 사회복지 나왔을 때, 그런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냐, 종교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사회화 기능을 하는 것이 가족이고, 종교라는 것은 사회 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자, 경제라는 것은 생산과 분배와 소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사회를 통제하고, 사회복지라는 것은 상부상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내용들은 쉽게 이해를 하시고 거기 상부상조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경제라는 것은 경제는 생산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도 있죠. 그리고 분배도 있죠. 그리고 거기 사회복지에서는 상부상조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도 사회복지도 분배 개념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경제 의미의 분배를 우리가 1차 분배라고 나오고, 사회복지의 분배를 우리가 재분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분배라는 것은 경제적인 수익과 이익을 통한 거기에 대한 분배고, 사회복지에 대한 분배는 1차적으로 나온 분배의 그 수익 구조를 가지고 다시 사회적 약자에게 분배를 해주는 재분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워런이 제시한 지역사회 특성의 척도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가 이제 지역사회 하위체계 간의 상호 관련성이 높은 수평적인 유형이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그 사회체계, 이 체계가 있죠. 여기 이제 하위체계가 있고, 또 다른 또 하위체계가 있죠. 자,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수평적인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타 지역의 의존 정도를 나타내는 지역의 자치성. 각 지역마다 자기 자치 정도, 자치율이 있죠. 그리고 서비스 전달 체계의 인프라, 영역의 일치성, 그리고 자기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갖는 주민들의 그 심리적인 동일시,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 하위체계가 한 상호 관련성이 높은 수평적인 유형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런 그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 척도로서 지역의 자치성이나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심리적인 동일시, 수평적 유형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렇게 척도화 해가지고 비교를 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좋은 지역사회의 특성이라 하면 다양한 소속과 종교 이익 집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고, 주민의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정책 형성 과정에서 갈등이 최소화하고 최대의 협력이 노출되죠. 자, 고성 간의 인격적 관계나 권력이 폭넓게 분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좋은 지역사회다 하면 뭐예요? 일단은 주민들의 소속감이 높겠죠.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소속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속감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역사회가 살기 좋다는 얘기죠.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죠. 즉 지역사회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는 지역사회에 어떤 정책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가 좋은 지역사회를 보고 그래서 자치성이나 소속감이나 영역의 일체성 이런 부분이 지역사회에 좋고 나쁨을 재는 하나의 척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음 제4절 그러면 이제 더넴이라는 사람이 지역사회 유형과 기능에 대해서 비교한 게 있는데요. 보시면 자 지역사회 유형에서 더넴이죠. 자 인구의 크기, 경제적인 기반, 행정구역, 그 다음에 인구 구성의 사회적인 특수성. 그래서 자 인구가 크기에 따라서 대도시, 중소도시 이렇게 나누죠. 자 그리고 경제적 기반으로 해서 광산촌도 있겠고, 산촌도 있겠고, 오천도 있겠고, 대표적인 이제 행정구역이죠. 뭐, 특별시, 광역시, 공구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인구 구성의 사회적인 특수성에 따라서, 저소득 밀집 지역, 이주 노동자의 집단 거주 지역 등 어떤 사회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는 구성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행정구역이다 하면 어떤 광역시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나눈 건데, 여기 저소득 밀집지역이나 노동자 집단 거주지역이 행정구역상과는 연관이 안 되고, 어떤 사회적인 특수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기능과 제도에서 방금 우리가 봤던 이제 길버트와 스펙트인데요. 이것은 이제 길버트와 스펙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분리를 한 건데요. 일단 경제제도는 생산과 분배와 소비의 기능이 있다고 했었죠. 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능이다. 그 다음 뭐예요? 사회화 기능이죠. 자,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사회적인 가치, 행동 양태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것이 가족제도가 되겠고, 즉 가족이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어떤 기본 단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제도는 사회화 기능을 받고, 그러면 이제 정치제도가 왜 사회 통제 기능을 갖고 있느냐? 지역사회에 무질서하고 무규범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통제적인 측면이 있고 그것은 어떤 단체에서 실시가 가능합니까? 정치적인 측면을 해가지고 어떤 규범을 만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제는 정치제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통합은 종교제도로 보는 거죠. 이제 사회 참여의 기능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상부상조의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사회복지제도는 상부상조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이 이제 그 지역사회 복지가 형성되는 그 요소와 지역사회 복지를 나누는 각 학자들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